네, 안녕하세요. 가을의 시소 시작하겠습니다. 자은가 모음 가을호가 50호를 맞이했거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을의 시소, 시와 소설을 모아서 같이 읽고 이야기하는 코너죠. 오늘은 저희가 그 문학계의 인플루언서 분들 북 리뷰를 여러 그 매체에서 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소설 너무 사랑하는 독자 허수영이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주로 서평을 하고 있는데 연락받고 너무 떨리고 했는데 워낙 이제 책 읽고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문학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되게 부담을 떨치고 오려고 했는데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많이. 한국문학 예독자로서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4편의 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시는 강유근 시인의 유성입니다. 문장을 찐 5월호. 유성이라는 것이 이제 별동이기도 하지만 이 시에서는 이제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죠. 크게 이제 두 개의 세계가 병치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유성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죠. 바깥에 있는 일들에 좀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염소 목장에서도 유성이가 속한 세계는 흰 염소를 쓰다듬으면서 건초를 주는 유성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을 날리는 유성이가 있어요. 여러 겹으로 이 세계를 비유하고 있고, 그 겹겹과 그 사이사이에 놓인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그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유성과 이 이제 같이 우리라고 묶이는 이 친구들을 저는 이제 유년기의 아이들 정도로 봤거든요. 이게 성인 그 인물이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연날리고 하는 풍경들이, 그리고 어른들하고 대비시키는 구절도 좀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저 어렸을 때, 여기 나이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전 중학생쯤을 좀 떠올렸거든요. 현실을 벗어나고 싶고 좀 다른 세계가 어딘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제 현실에서 어떤 변화되는 거는 별로 없고 그냥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이런 거니까. 근데 하얀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청소년 시절에 다들 약간 나만 좀 튀는 게 아닐까? 나는 좀 남자가 다른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기와 이 하얀 염소가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너무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연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잡아 끌고 있는 연이 있는데 그 잡아 끌고 있는 속박을 끊어내도 사실 그 중력에 속박돼서 추락을 해요. 이런 되게 여러 가지가 또 메타포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겉으로는 동시에 외양을 취하고 있는데 나름 또 어떤 레이어를 깔아두고 다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나름 괜찮게 읽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목가적인 시를 오랜만에 읽어서 신선하다는 느낌도 저도 받았고, 저는 그 신선한 느낌이 되게 긍정적이었는데 여름과 정말 어울리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와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어렵지 않게 뭔가를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했고, 어른이 되어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시기에는 나의 고유성? 근데 내가 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괴롭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탈피하고 싶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를 읽어요. 저 해주신 말씀들에 공감을 하면서 되게 사소한 어떤 감상 중에 하나가, 그 유성이라는 말이 제 이름이고 이제 또 뭐 별똥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여기 막 얼룩덜룩하게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에서 왜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낙서하거나 이러면 그 유성이라서 안 지워진다고 그런 있잖아, 왜 그런 거. 그 유성이야, 그 안 지워져, 이런 느낌. 유성이 되게 유성 매직 같은 약간 활용하나 제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그렇게 유치하게 역시 쓰시진 않더라고요. 글리밍 타이니 에리어라는 시이고요. 현대문학 7월호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화자에게 내가 잘 아는 남자가 유리관을 만들어준다.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누워있으면 세상을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치 어떤 마지막 시간을 경험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시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김현덕 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계속 주목을 하게 되는데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더 잘 와닿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김현덕 시인님하고 낭독회가 있어요. 늘 그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공간성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세요. GTA라고 해야 될까? 이 새로운 연작시는 똑같이 공간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공간이 되게 작아지고 축소된 걸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시에서는 굉장히 작은 나에 대한 존재체적으로 되게 축소되어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고 읽었거든요. 근데 특정한 공간으로 이렇게 물질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더 확 와닿는 거가 있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유리로 아무리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이제 완벽한 투명일 수는 없잖아요. 그 유리라는 물질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종류의 불투명함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빛을 다 받아들이고 빛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한계 같은 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어떤 과정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읽혔는데, 저는 어쨌든 이 유리관을 시인이 직접 그려놓은 게 오히려 더 어떤 감상을 제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 없이 그냥 제가 나름대로 도대체 어떻게 유리관을 만들어서 누워있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좀 상상하면서 읽었다면 오히려 조금 더 풍부하게 읽혔을 것 같은데, 시인이 이렇게 뭔가 자신이 어떤 염두에 두었던 이미지를 스케치를 해두는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느껴지는 지점 같은 게 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이거 앞뒤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게 이제 끌어안는 그 연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관에 들어가서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은 또 제가 받지를 못해가지고 그 지점이 약간의 아쉬움. 그러니까 왜 유리관을 만들었을까? 하필 그 많은 진료들 중에서. 그리고 왜 관일까?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사실 쉽게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를 처음 읽을 때와 거듭 읽을 때의 어떤 저의 이해와 감상이 되게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죽음도 맞는데 여전히 저는 이게 관계에 대한 시로 읽혔거든요. 어떤 그 마지막 사랑, 연인의 순간을 진공화해가지고 그 순간을 포장해 놓으려는 그런 욕망으로도 읽혔고, 저는 좀 또 파고들면 또 나름의 재밌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